지금 다음 이제 오실 저희 고백석 호스트님께서는 지금 에어비앤비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동 호스트 네트워크 국내에서 거의 탑이세요. 고백석 호스트님,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탑이면 탑이지 거의 탑이라는 얘기는 탑이 아니잖아요. 탑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어비앤비 글로벌 호스팅 전략 부제로 제주에서 상위 1% 호스트 되는 방법,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저는 비자린 옆에서 철 없는 펜션이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고백석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육지에서 교사했고요. 그때는 이렇게 그냥 얼굴이 경직되어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여기 집중! 이런 소리만 하다 보니까 인상이 항상 험악했는데, 제주 와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수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만 보면 웃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 제주껏? 대부분이 육지껏. 근데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친절해요. 친절은 에어비앤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호스팅 하는데 여러분은 다 친절이라는 기본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본기에 제가 에어비앤비라는 날개를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아주 유명한 전복 식당이 있어요. 처음에 그 오픈됐을 때는 동네 사람들만 갔겠죠.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싱가포르 사람이 거기 와서 전복 맛을 보니까 엄청 좋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서 자기들 사용하는 SNS에다가 여기 가봐, 네이버 맵도 올려주고,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 옆에 또 식당이 있어요. 전복. 근데 그 집은 줄을 서기커녕 진짜 속된 말로 팔이 날려요. 두 식당의 차이는 뭘까? 인테리어? 위치도 다 좋아요. 바닷가, 오션뷰. 가격? 오히려 유명한 데가 더 비싸요. 딱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노출. 이것이 두 식당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인터넷에 어떻게, 어디에, 얼마만큼 노출되느냐. 우리 숙소도 노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숙소가 성공하려면 조건이 어떤 것이 좋을까? 물론 인테리어 엄청 중요하죠. 위치 중요하죠. 오션뷰도 중요하고 한라산 뷰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하다가 제주 와서 에어비앤비 하면서 깨달은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갖다 놓으면 그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안 팔려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숙소도 상위에, 그러니까 인터넷 상위에 노출되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된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에다 노출해야 할까? 우리가 국내 플랫폼이 몇 개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괜찮은 플랫폼이 있어요. VIP를 위한 편집 숍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스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내 숙소를 클릭하고 읽어보고 사진을 보고 좋아, 여기 예약할 수 있다는 게 에어비앤비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등록을 하고 그런 곳에서 해야 할지, 이건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저는 에어비앤비는 광고료가 없다. 광고료도 안 받는데 광고는 해준다. 이거요,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열어보면 아마 이거 나올 거예요. 서귀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호스트는 자기 숙소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광고로 떠 있는지도 아마 모를걸요? 몰라요. 제가 하는 숙소도 나왔거든요. 몰랐어요. 광고료도 없이 전 세계에 여러분의 숙소를 에어비앤비가 영업사원이 되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얼마나 멋집니까? 일부 플랫폼은요, 내가 숙소 주인인데 내 사진 내 맘대로 못 바꾼다? 허락받아야 되고 승인 기다려야 되고, 에어비앤비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썸네일, 즉 커버 사진을 바꿀 수 있어요. 겨울에는 눈 내리는 정말 멋진 사진, 봄 되면 꽃이 피어있는 그런, 또 여름에는 수영장, 이런 걸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시험이 없는 학교, 꿈 같은 학교죠. 시험 없는 학교와 시험을 자주 보는 학교, 어떤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어요? 시험 보는 학교죠. 플랫폼에 후기 안 쓰는 플랫폼이 있어요. 후기를 쓰는 시스템이 없어요. 게스트가 숙소에서 자고 갔는데 흔적이 안 남아요. 어떤 호스트들은 그걸 좋아해요. 아, 후기 피곤해. 나 후기 없는 이 플랫폼이 너무 좋아. 후기가 없는 플랫폼은요,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등록된 숙소가 많아지면 대개는 정체되고 예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손님이 가고 나면 흔적 남기잖아요. 이 숙소 너무 좋았어. 별점 5개. 나 여기 또 올 거야. 그러면 그 후기를 보고 다른 손님이 여기 내가 딱 맞아. 그러면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에어비앤비 알고리즘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굴러가는 눈덩어리, 어쩝니까? 계속 커지죠. 어떻게? 앱을 열어서 앱에 사진도 바꿔보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공실이네? 막바지야. 내일하고 모레 오는 사람 내가 20% 할인해줄까? 금방 뭐 바로 봤는데. 100만 원인데, 80만 원? 좋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호스트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건 에어비앤비 시스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이 숙소 살아있네! 이 숙소 호스트는 게스트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구만! 올려줘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숙소가 자꾸 위에 올라가서 첫 페이지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게스트들이 예약을 해요. 그분들이 와서 숙소에 잘 머물고 가면은 후기를 써요. 별점 5개. 그러면 또 올라가. 이것이 순환이 되면서 성공의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이게 계속 커져가지고 시간이 자산이 되는, 이게 에어비앤비의 최고 장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제주도 숙소 오는 사람들 맨날 지금 뭐라고 해요? 손님 없어, 예약 없어, 죽겠어. 제주도정은 지금 전체 시장을 키우는, 파이를 키우는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오영훈 도지사 만나가지고 제발 제주 직항 좀, 해외 직항 좀 늘려달라고 그런 건의도 직접 했어요. 또 직항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국가별로 마케팅 많이 합니다. 관광공사에서요. 그런데 저는 이거 제주를 찾는 외국인, 직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료 할증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도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유료 할증료보다 많은 돈을 제주도 와서 써요. 이문이죠. 여러분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도청 홈페이지에 가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국인은 이미 포화 상태다. 우리 먹고 살게 외국인 좀 올 수 있도록 유료 할증료 지원해달라. 이런 건의를 하면은 도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제주 시내버스 타고 카드 딱 대면 지금 뭐라고 나와요? 버스를 안 타시는구나. 예전에는요 버스 타면 처리되었습니다. 내릴 때 처리되었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제 이름 나와요. 제가 건의를 했어요. 처리됐습니다가 이게 뭐냐. 오르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좀 바꿔라 멘트를. 외국인은 이미 한 개 왔어요. 혹시 여러분은 옆에 큰 황금시장이 있는데 내국인에 만족하고 개울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에 EBS 한국기행 보신 분 있어요? 제주도 편?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거기 출연했어요. 외국 사람한테 비자링 해설해주고 그 돌고래 나오는 거기까지 제가 가이드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 오는 게스트의 70%는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사실 작은 어선입니다. 제가 하는 자꾸지도 없어요. 수영장 그만두고 심지어 조그마한 욕조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원룸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만 대부분이 와요. 이 작은 어선 갖고도 상위 1%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은 왜 못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좋은 유람선을 제주 항해만 정박시키지 말고 바다로 끌고 갔어요. 제주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다 국내 사람들이야. 어쩌다 중국 사람도 오기는 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저는 세계 곳곳에서 옵니다. 어떤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겠습니까? 에어비앤비 좋아. 나 에어비앤비 하고 있어. 그런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는 등록 후에 첫 한 3개월 정도를 상위에 띄워줍니다. 신규 숙소는 후기도 없고 별점도 없지만 위에 띄워져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게스트가 들어와서 클릭하고 사진도 보고 숙소 설명도 읽어보고 괜찮네 예약하고 이러한 것이 누적이 되느냐 아니면 신규 숙소라고 해서 위에다 올려두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숙소가 지금 그렇게 안 됐다면 그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많고 골든타임 때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몇 건이 예약이 되고 그러면서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후에 리스트가 점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클릭해서 관심 보이고 많이 거기에서 체류해야 되고 예약도 늘어나고 그것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숙소는 점점 리스트가 하위로 내려갑니다. 이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사실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숙소 페이지를 에어비앤비 시스템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숙소로 만드는 겁니다. 사진 5개 찍어서 올리고 숙소 설명서 다시 올리고 가격도 좀 재검토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 에어비앤비 알고리즘이 또 다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초보 호스트들이 에어비앤비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에어비앤비 최적화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공동 호스트한테 맡기는 거예요. 공동 호스트한테 유람선 항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배워서 하는 겁니다. 공동 호스트가 되면은 초기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어요. 공동 호스트가 되면 그 집에 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숙소 설명서도 작성하고
가격도 세팅하고, 그래서 초기에 상위에 노출이 되고 클릭할 수 있도록 최적화 숙소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봤어. 그래서 공동호스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항해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항해를 하는 거죠.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 9개월째 저하고 이제 공동호스트 하고 있는데요. 퇴직하고 숙소 지어놓고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분 숙소는 제주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운해할 감성 숙소 중에 감성 숙소이고, 코로나 때까지 정말로 공실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났을 때는 한 달 내내 공실이었어요. 제가 가서 숙소 사진도 찍고 숙소 설명서도 만들고 나름 노력을 했어요. 6월 말에 만났는데 7월 달에 달려요. 7월 달. 이게 빨간 줄이 이 다른 사이트에서 예약된 거예요. 여기 사진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이것은 에어비앤비에서 예약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달랑 2건. 정말 좌절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신규 공동호스트였고 해보니까 에어비앤비 시스템이 좋은 숙소가 나왔을 때 그 숙소를 아주 좋은 숙소로 인정하고 위에 띄워주고 하는데 한 달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재수가 있으면 바로 그 이튿날 띄워주는 숙소도 있어요. 실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달 8월 달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역시 빨간 줄은 외부 다른 사이트에서 예약된 거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예약이 23일이고 타 플랫폼 8일이고 공실이 없고 그분 날마다 청소했어요. 근데 예약 가능한 최소 일수를 2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청소 일수가 훨씬 줄어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크리스티나라는 사람인데 외국인이 처음으로 예약을 했어요. 3박.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4월, 요즘입니다, 요즘. 오늘이 지금 여기인데, 이 슬라이드를 이때 만들었어요. 그때 캡처한 건데, 요것은 공실이에요. 공실. 예약 없어요. 공실이 4일. 사실 4일도 체크아웃 하는 날 빼면 이틀이죠. 2일. 그런데 나머지 다 에어비앤비 예약이고 타 플랫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은 했다 하면 4박, 3박, 7박 막 그래요. 몇 개월 만에 외국인으로 게스트가 완전히 다 바뀌었고 이분은 슈퍼 호스트가 되었으며 게스트 선호 숙소. 이게 게스트 선호 숙소예요. 금딱지예요. 상위 10%에 들어가는 숙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공동 호스팅을 하고 있는 리스팅 51개 중에 그 일부 숙소에 요즘에 예약 현황입니다. 이 초록색이 에어비앤비 예약이에요. 사진 그어진 것은 다른 사이트에서 예약한 거고, 이 숫자 써진 것은 공실이에요. 여기는 최근에 만난 숙소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숙소 51개나 하려고 힘들겠다. 계열사를 51개나 거느리고 있냐? 다른 숙소 하면 관리 힘들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렇게 많은 숙소를 하다 보면요. 외국 사람이 얼마 가격대에 지갑을 여는지, 사람들이 어떤 썸네일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타이틀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반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뭐 개인정보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대부분이 외국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는 외국인 게스트가 우리 숙소의 주 고객이 아니라면 뭔가 접근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 사람들은요, 진짜 가격에 예민해요. 조금만 비싸도 예약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은 어지간히 비싸도 자기들 볼 때 괜찮으면 예약해요. 보세요. 465만 6천 원을 숙박비로 예약을 했어요. 116만 4천 원 1박에
4박 해갖고 465만 원 결제를 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여기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지금 상담 중이에요. 그런데 7박을 예약해서 800만 원짜리를 예약 문의를 한 거예요. 나 영어 못해. Don't worry. 에어비앤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멋진 메시지 창을 제공합니다. 나는 영어로 답해도 되고 한글로 답해도 돼요. 자동으로 번역되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글로벌 호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숙박비는 게스트를 결정한다. 게스트가 결정한다. 가격 싸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후기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 싸게 했더니 죽는 사람이 많은데 가격을 올려. 그러면 예약이 안 돼. 게스트가 결정하고 게스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격은 우리 숙소의 가치를 알아주는 호스트를 걸러주는 필터이고, 또 적정한 가격은 초반에 후기 받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가 결정한다고 해도 맞고 게스트를 결정해도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은 고정시켜 놓으면 안 돼요. 계속 가격은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알고리즘을 깨우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인사이트라는 정말로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해요. 내 숙소를 지난 한 달간 몇 명이 클릭했나,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약했나, 예약 퍼센트, 그 다음에 내 숙소가 첫 페이지에 몇 번 나왔는가, 이런 것을 다 제공해줘요. 인사이트를 볼 수 없는 호스트라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에어비앤비 인사이트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숫자들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숙소를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네 가지 데이터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전환율 0.65%네요. 그러니까 백화점 정문을 통과한 손님을 1000명으로 봤을 때 100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이 우리 물건을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첫 페이지 검색 노출 비율이 51%로 되어 있는데요. 백화점 손님 중에 절반인 510명이 우리 매장 앞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첫 페이지에 노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백화점으로 얘기하면 우리 매장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에어비앤비로 볼 때는 알고리즘이 우리 숙소를 상단에 띄워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세 번째, 검색 조회 전환율. 매장 안으로 들어온 손님이 528명, CTR이라고 하는데요. 클릭한 사람이 528명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2명 중에 1명 이상이 우리 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쇼 윈도에 걸린 옷이 너무 이뻐서 매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조회 예약 전환율. 이건 이제 실제 물건을 구입한 손님 비율인데요. 매장에 들어온 528명 중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6.5명. 100명 기준으로 치면 1.2명입니다. 나머지 521명은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왜 521명은 구경만 하고 나갔을까요? 쇼윈도에 걸려있는 상품이 너무 멋져서 들어왔는데 막상 배장 안에 옷걸이가 엉망이었었나? 아니면 탈의실이 지저분했었나? 아니면 디자인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게 비쌌나? 에어비앤비로 이야기하면 썸네일이 예뻐서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뭐 화장실도 그렇고 각 공간의 사진들이 썸네일만큼 그렇게 예쁘지가 않았다든지 숙박비가 너무 비쌌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의 힘입니다. 노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면 마케팅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약이 1.2명이라면 숙소 상세 사진, 숙소 설명서, 가격 이런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의 힘이죠. 결제를 한 손님 100명 중 1명을 2명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매출을 2배로 올리는 호스팅의 진짜 기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 숙소입니다. 제 안의 뒷모습. 저희 숙소는 상위 1%. 1100만 개 중에 제가 온 숙소가 1%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번 달 다 외국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 우리 집에 묵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에요. 상위 1% 숙소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환 법칙, 관리하고 노출되고 예약되고 후기 받고 이것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면 진짜 상위 1% 됩니다. 바이오로 AI 시대죠.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에어비앤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국인 게스트 잘 받는 방법이 뭐야? 나 이중 부킹 됐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다 답해줍니다. 그런 답을 듣고 그 진심을 게스트한테 전하시면 여러분의 숙소 1%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챗GPT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제미나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